자, 안녕하세요. 시작을 해보는데요.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우리 여러분이 36회 동인가 시험이거든요. 36회 시험에 나올 거 기출 예상 문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0선. 40문제만 해도 돼요. 40문제 다 못 할 텐데, 40문제 하면 여기서 거의 90%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 70점 맞으시면 되는데, 70점이 못해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개론에 직접 맞기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워해요. 민법보다 더 어려워해요. 민법 계속 읽다 보면 내용 이해가 가. 사는 모습이니까. 그런데 개론은 계산 문제겠죠. 계산 문제가 10문항에서 한 12문항 출제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시험장에서 계산 문제 풀 수가 없어요. 지금 저희가 대부분 저하고 함께 하신 분들이 표현 좀 잘해야 되더라고요. 잘해야 돼. 아무튼 이거 중년 여성이랑 기분 나빠하고. 아, 괜찮대. 여성이랑 기분 나빠. 그래서 아무튼 애매해.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조금 계산이 좀 편해요. 이성적이기 때문에. 여성은 좀 감성적이잖아요. 이게 좀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론이라고 안 하고 괴롭다고 해서 개론이라고 하는데 민법보다 어려워요, 실제로는. 근데 저하고 하시는 민법보다 쉬운데, 여러분들 합격하시게 되면 민법하고 개론이잖아요. 1차가 개론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은 10%가 되지 않아요. 대부분 민법 점수가 높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어때요? 민법이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민법 공부하면 할수록 점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시험 보는 거 의미 없고, 10월 28일인가 시험 일자가 그날이 가장 높은 점수예요, 민법은. 근데 개론은 단기간에 올려서 점수가 안 떨어져요. 이건 단기간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를 준비하신 분들은 개론을 먼저 단기간 준비해서 점수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개론은 조금씩 하고 민법을 전력 투구하는 이런 형태로 하면 1차는 뭐 떨어지시라는 게 없어요. 거의 합격하는 더구나 1차만 하시니까. 근데 지금은 아마 민법이 조금 더 어려울 건데요. 추석 정도 지나가고 그러면 민법이 더 쉬워요. 그때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만 나한테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 달 공부하는 것하고 시험 보기 2주 전에 하루하고 같아요. 공부 양이. 지금 뭐가 어쩐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시험 보기 딱 당일 이제 앞서 가기 시작하면 하루가 일주일치 공부한 것 같다고 보시면 돼요. 하루가 한 달치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 양 한 달 한 것이 그때 당시엔 하루가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는 10월달 공부가 안 돼요. 또 내일 시험이잖아요. 안 되니까 9월달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정 좀 비우셔야 돼요. 특히 추석 때. 추석 때 예전에 저 스터디 할 때는 추석 하루만 쉬고 나머지는 전부 하루에 200문제 시험 봤어요. 실제 시험처럼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그걸 5일간 반복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몸에 적응을 해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 200문제 시험 보신 분들 없어요, 최근에. 오지선다야 하루 6시간씩, 8시간 가까이 시험 보니까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100문제만 시험 보니까 다음부터 시험 보실 때는 여러분들 80문제씩 한꺼번에 보셔야 돼요. 그래야 습관이 돼요. 그래야 시간 안 빼도 돼요. 실전 훈련처럼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시험장에서 만나게 될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 만나볼 텐데, 이미 다 알아요. 이미 여러분들 손에 감정평가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어디 학원에서도 감정평가사 문제로 6개년치 풀어줄 데가 없어요. 더구나 이렇게 수업 과정 중에서 대부분 기출문제 하다가 상호평가 하다가 이렇게 말거든요. 200제 하는데 저희는 가장 어려운 것부터 했어요. 그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그 시험 문제가 우리한테 나오고, 우리 있는 시험 문제 감정평가사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서로 교류되는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걸 풀었기 때문에 이제 기출문제를 다음에 풀어보시면 참 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점수가 올라가니까 반대로 했어요. 어려운 것부터 했습니다. 어려운 것부터. 원래 그런 게 나아요. 잘 어려운 것부터 하고 쉬운 게 하는 게 낫지. 한 발 한 발 가서 어느 정도 단계가 푹 뛰어버려야지. 푹 뛴다는 걸 알아요. 자, 1번 시험 문제입니다. 자, 1번. 자, 여러분들 어디 가는 교재 보시면 486쪽에 35의 기출문제가 있어요. 35의 기출문제가 있잖아요. 자, 이와 대입하는 겁니다. 일단 어떤 문제를 집어넣을 것인가 우리가.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시험 문제 다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36회 시험인데 36회 간평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에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안 풀었어요. 안 푼 이유가 이걸 한 다음에 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16개, 7개 나면 합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에 오시니까 대부분 15개 이상 나오신 분들 합격해요. 개로는, 밑부분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개로는 거의 60점대 후반에 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간평에서는 10서너 문제, 우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좀 익숙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좀 비껴가면서 우리는 간평은 끝난 다음에 풀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쉬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 예상 문제는 올해 간평에서 7, 8문제가 나오고요. 작년 기출 문제에서 대여섯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작년 우리 부동산 35회 여기에서 한 서너 문제, 4문제, 5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에서 구성을 해요. 40문제.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상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다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시중에서 만나게 된 기출 문제는 최근 5개년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년치, 15년치 풀어보면 그 안에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5년치만 풀어보다 보니까 좀 생소하게 보일 뿐이죠. 자, 1번 시험 문제 보시면 토지의 특성이잖아요. 토지의 특성.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도 여러분 키워드 9번부터 10번까지 1번 시험 문제가 토지 특성. 그래서 키워드로는 여러분들 9번부터 12번이 1번이 될지 2번이 될지는 이제 출제자 마음이고요. 자, 예전에는 A형, B형이 별도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A형만 나옵니다. 근데 시험장에서 옆에 거 봐도 돼요. 안 걸리면. 근데 옆에 거 보셔도 돼. 옆에 거 보셔도 되는데 걸리지만 않으면 돼. 그런데 분명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장에 다섯 줄 7명씩 35명 들어가거든요. 그 중에 2명 합격해요. 2명 합격하니까 옆에 사람 볼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벌써 별로 없어. 2명, 3명 합격. 많이 해봤자 3명, 4명 합격. 통계가 그래요, 통계가. 합격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떨어지면 100% 떨어진 거고, 내가 합격하면 100% 합격한 거지. 남들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럼 통계 이야기 좀 하자면, 이제 제가 NLS 출신이니까 통계 이야기 해드리는데, 공부를 한 번도 하지 않고, 네? 전혀 시작하지 않고 그 해에 1차, 2차를 동차 합격한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동차 합격한 사람은 한 3%? 5%가 안 돼요. 3%, 5%가. 네? 근데 이제 저하고 하면 70% 돼요. 저하고 하면 보통 70% 되는데 그 다음엔 더 어려워요. 재수가 어려워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할 시간 똑같아요. 할 때 해야 되는데 할 때 대충 해놓고 그 다음에 하면 또 대충 하고 그 다음에 대충 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3년에서 5년 가요. 보통 3년에서 5년.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고 이건 이제 학원 다녀도 그래요. 근데 이제 혼자서 하신다는 기준으로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 있잖아요. 온라인으로는 이 정도라 보시면 돼요. 온라인 하신 분들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수강을 해서 3년 안에 합격할 확률이 이제 대부분이죠. 3년이면 평범한 우리가 105 정도의 IQ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이제 5년 차 정도 되면 대부분 합격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잊고 있죠. 그 사람은 공부하고 있는지 공부 안 하는지. 3년 차까지는 주변이 다 알아요. 왜? 1년 차에 난리거든. 주변에 다 알려서 공부한다고 그러고 떨어져. 99% 이런 말을 한 문제로 떨어졌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또 시험 좀 볼 것도 아니고. 근데 스스로가 비참합니다. 그냥 내년 한 번 더 도전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그 변명해봐서 상대방 관심도 없거든요. 상대방 관심 없지. 남편도 관심 없어요. 떨어졌으면 떨어졌는가 보다. 그러고 속으로 쾌재를 불러. 그렇지 내가 더 똑똑하지 하고 남편은. 근데 2년 그렇게 가고 2년째 절치부심해서 3년차 합격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변에서 물어보도 안 해. 그래서 이제 개업하면 그때 와요. 아, 너 그동안 공부했구나. 3년차 떨어지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포기해요. 쑥쑥 보니까 주변 다 합격했잖아. 자기 동기들 합격했고 공부한 사람 있고 오픈하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주변 사람들 바보 소리 들어가고 말로는 안 해도 속으로 치러져요. 공인중에서 그냥 합격하는 것 같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기한 사람이 있고 이제 도전한 사람이 있어요. 도전한 사람은
4년 차에도 떨어지고 5년 차에 몸무게 합격합니다. 이렇게 가요. 이게 보통 스토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뭐 3개월 만에 합격했다, 6개월 만에 합격했다, 다 거짓말이야. 서울대 다녔던 우리 공무원은 어디? 있잖아요. 거기 메인 모델이 서경석 씨도 2년 만에 합격했잖아요. 서울대 갔어. 공부의 신이잖아. 또 예전에 청담동 있어 많이 있는다고 최모 씨. 그 사람 복이 없잖아. 여자분. 그 사람이 또 그 에듀윌 말고 다른 그 공인중개사 책 메인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부한 라이브 그 생활 보여주는 거 그때 했는데 복이 없어. 예전 금방 알던데 청담 그 드라마에서 유명했던데. 청담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만 합격하면 작년에 기준으로는 1차가 17,000명인가? 그렇게 있던가. 그래서 작년 1, 2차가 작년에 합격하신 분이 1, 2차 합격하신 분이 17,000명인가 되거든요. 시험 몇 명 도전했어요? 18만 명. 적어진 겁니다. 10만 명이 적어진 거예요. 인기 요즘 부동산이 안 좋으니까 3, 4년 전에 최고 많이 도전할 때 40만 명 넘었었어요. 거기서 쭉 떨어졌으니까 지금이 기회예요. 부동산이 이게 후행성이야.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경기가 좋으면 그때 들어와. 그때 끝물이에요. 안 좋네 할 때 준비를 해서 합격해서 그때 오픈하면 내가 어차피 안 좋으니까 버텨낼 거 아니에요. 그때만 버텨내면 이제 경기 좋을 때 돈 많이 버는데 대부분이 그러죠. 힘들 때를 좋을 때 힘들 때 좀 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더 안 되지. 지금이 딱 좋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경기가 돌잖아요, 사이클이. 제가 입문할 때는 가장 좋을 때였어요. 그래서 물건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겠습니다. 그래서 첫째한테 물건 주겠어요. 기존에 다 물건만 내놓으면 바로 팔렸어요. 그게 18년, 19년, 18, 19, 20년도.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돈 풀고 21년에 잠깐 좋았다가 22년부터 지금 힘들었잖아요. 지금 물건 쌓여있죠? 물건 쌓여있어. 그래서 공인중개사들한테 여수만 하더라도 부동산에 13개, 10개씩 물건 내놓잖아. 2개만 내놓으면 되는데 여기다 내놨다가 안 팔리니까 여기다 다 내놔. 그게 그거지. 근데 뭐가 없어요? 전월세가 없죠? 전월세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매매시장 관계 없습니다. 보통 25,000명 합격하거든요. 2만 명, 25,000명 합격했었는데 지금 작년에 15,000명 이렇게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1, 2차는 도전했으면 한두 명 합격했을 것이고 1차만 하는 거니까 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의 토지의 특성. 그래서 9번, 10번, 11번, 12번은 시험에 매번 나온다. 매번 나온다. 감정평가서 보니까 매번 나왔죠? 매번 틀리니까 괴롭잖아. 안 틀렸으면 좋겠어요. 제발. 뭐가 어려운가요? 부동성, 부준성, 연속성, 개별성. 아무튼 이 여러분들 키워드 안에 있는 단어들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준성은 또 우리가 탄력적하고도 관계되어 있어요. 탄력적 관계되어 있고요. 부동성,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 성질. 토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직접 가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임장활동이라고 그러죠. 임장활동. 그래서 또 국지적이죠. 그 부동산만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 지역만. 그렇지 않으면 땅을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부증성. 이건 조심하실 게 인문학적 특성과 물리적 특성이 달라요. 물리적으로는 토지가 증가하지 않아요. 그러나 경제학적으로는 토지를 다양하게 활용하잖아요. 집이 부족하니까 택지 개발하고, 그죠? 또 막아서 간척 사업하고, 이런 것은 경제적 활용이에요. 작년에 이게 답이었죠. 그래서 486번에 페이지 1번에서 4번.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증가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예요? 옳은 것이 맞는 표현이죠? 네, 맞는 표현이라고 작년에 이게 답으로 나왔습니다. 용도의 다양성. 그래서 여러분들 퀴즈에도 이게 용도의 다양성 자주 나왔던 내용입니다. 용도의 다양성. 그러니까 작년에 이 부증성이 답이었잖아요. 부증성이 답이었으면 올해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영속성은 좀 주의할 필요 있습니다. 네. 임대차 시장, 특히 임대차 시장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작년에 이렇게 주어졌다면 올해는 이 문제는 이렇게 박스형으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박스형으로 주어지고 여기에 대한 개념 설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 두 가지 형태로 준비하시면 되겠다. 아시면 이 내용 아시면 돼요. 빡세는 좀 쉬운데 1번 부등성, 2번 명사성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옳은 거, 기억, 미은, 디귿, 리을 이렇게 주어질 거고 미음까지 주어질 거예요. 5개 주어질 거예요. 5개 주어지고 고르시오 하면 하나하나 골라보시기 바라고요. 이런 문제는 처음에 만났을 때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가 확실히 맞는 것만 골라봐. 1, 2, 3, 4, 5번 중에서. 그리고 맞는 거 체크하고 나머지는 딱 제거. 이걸 소거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소거한다. 소거법.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내가 아는 점은 한두 개만 알면 아무리 고를 수가 있다고. 근데 이 문제 딱 하는 순간 이건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는 안 나올 텐데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몇 개인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3개, 4개, 5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갖고 죽기 살기 해갖고 문제가 2.5 다른 문제도 2.5거든. 다음 쉬운 문제 풀면 되니까 일단 내가 아는 것만 체크해 놓고 3개인가 그리고 답안지에다가 반드시 표시해 놔야 돼. 어디 답안지? 여러분들 준 답안지 빨간색 있잖아요. 컴사용 빨간색은 체크가 안 되니까 그때 체크해 놓고 봐야 돼. 그냥 민법까지 풀고 나서 다시 왔을 때 시간이 없어요. 그럼 10분 남겨놓고 답안지 쓰세요. 그럼 그때 찍어야지 뭐. 그때 풀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답안지 제출하고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푼 문제는 반드시 체크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지에 체크하는 요런 답안 체크하는 거 해봤어요. 여기서 빨간색으로 체크해서 안 되면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아마 구성할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 용어. 토지 용어가 2번 시험 문제인데 이 토지 용어는 영원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법 체계에서 법을 정하면 1조가 법의 제정 목적이에요. 이 법을 왜 제정하는가? 이제 여러분들 법 공부를 하니까 2조가 뭐냐면 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예요. 이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나오게 됐어요. 왜 용어의 정의가 나오냐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하고 다르거든. 왜냐면 우리 학교 다니면서 국어 시간에 배웠던 용어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가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시험에서. 그래서 1조는 목적, 2조는 용어의 정의, 모든 법에.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나온다. 근데 이 용어의 정의가 이제 2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2차를 보신 분은 쉬운데, 1차만 하시니까 여러분들, 공시법이라고 했어요. 공간 구축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도청, 공시법 그러는데, 공간 구축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의 지목이 딱 정해놨어. 법으로 28개다. 토지 딱 28개만 정해놨어. 토지는 태어나는 순간 정해져버려. 우리가 흑수저, 다이아몬드 이러잖아요. 그러듯이 28개 지목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가 되면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공시법에서 나와야 되게. 근데 우리 개론에서 나오면 대부분 뭐가 나오냐면 맹지는 뭐예요? 도로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 다음에 국어는 잘 안 들어봤잖아요. 생소하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국어가 뭐예요? 인공적으로 조성된 도랑 이렇게 보시면 돼. 또랑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인공적으로 구축된 도로. 갑자기 생각 안 난다. 또랑 하도 전라도 사투리 요즘 입에 뱄어요. 전라도 사투리가 셔츠 찍다가 꼭 해보고 싶었었는데 안 팔리고 있어요. 뭐라고 해요? 그거를? 찾아봐. 좀 오늘 찾아봐야지. 안 되겠네. 강의 못 하겠다. 사투 태어났어. 책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면 안 돼. 수로. 몇 편? 수로나 농업. 그걸 찾고 있어요. 지금 책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책을 찾는 훈련해야죠. 예. 보자. 책에서 찾아봐. 가슴 4명 찾는데 못 찾아. 안 되지. 28개 저 빼버렸대? 빼었어요. 10만씩. 26페이지가 있어야 되는데. 26도. 끔죠? 뺐어. 공부하긴 한데 어디서 봤을까? 뭐 그저께 시험 봤지? 아니 그건 아니다.
떼었나봐. 떼우라. 조금 그래서 되게 지목이 8개 중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내행제하고 국어예요. 내행제하고 국어. 그래서 이것은 어디다 적어놔요? 모르겠으면 여러분들 키워드 7번. 네. 7번 키워드에 적어놓으면 되겠죠. 네. 7번 키워드에 수로라고 돼 있어요. 네. 인공이. 인공수로. 그래서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떼면 안 돼. 떼면 안 돼. 이게 정착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착물. 네. 정착물이요. 정착물이다. 뗄 수가 없으니까. 이 정착물과 관련돼서 선호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토지의 분류가 나와요. 우리 시험에. 토지의 분류. 인위적 분류. 법에서 정한 게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게 아니라 우리끼리 정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죠. 작년 시험에서도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486페이지에 2번에 보니까 필지하고 답이 뭐였어요? 필지하고 낮이었는가? 낮이. 필지하고 낮이가 나왔어요. 필지하고 낮이. 이 문제는 올해 뭘 준비하냐면 이행지 주의해요. 이행지. 그다음에 뭐? 전환지인가? 후보지. 이행지와 후보지. 어떤 게 넓은 개념이에요? 후보지. 후보지가 넓은 개념이야.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키워드에 나와 있는 이 정도면 돼요. 포락지, 산하지, 뭐 해봤죠? 네. 그래서 작년에 그 2번 키워드에서 작년 시험 2번에서 자 봐요. 필지, 소지가 뭐라겠어요? 원지, 아무 상태 없는. 그럼 이게 소지를 내놓을 수도 있다고 우리 시험에. 작년 기출 문제가 우리가 또 나온다는 것은 이 문제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작년 키워드에 있는 작년 이렇게 있던 것을 출제한다 이거예요. 작년 소지가 답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소지를 알고 있냐 물어본다고 이렇게. 그럼 뭣도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나지는 했으니까 나대지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소지 얘기하는 거. 이해가요?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이것은 이렇게 하나 나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 3번이 작년에 공법 문제였는데 올해 이 자리에 안 나와요. 공법 이건 안 나올 것 같고, 이건 작년에 왜 나왔냐면 좀 바뀌었어. 그리고 작년에 이게 여러분들 감정평가 시험 보였죠? 봤잖아 우리가. 그래서 이것은 그때 다세대 주택에서 우리 감정평가사에 시험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그 연립주택이 나왔었죠. 네. 15개층. 연립주택 모르면 저기 가보자 했죠. 소하다. 여기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그래서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의 차이점은 다세대 주택은 1000제곱미터 미만이었죠. 다세대 주택 한 동에다가 세대를 분리해놓아서 지어놨으니까. 근데 난 연립주택. 근데 다세대 주택은 뭐예요? 테라스 하우스 생활에 있죠. 높잖아. 그러니까 1000만 되겠어 그게? 응? 모르겠으면 어디 찾아가서 견학 간다겠어요. 웅천에 골드 테라스. 그거 1000만 되겠어 그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몇 개층? 4개층이 답이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 자리에는 아마 뭐가 나가냐면 자 그래서 7번하고 8번을 했는데 7번하고 8번 했어요. 근데 이제 공법이 문제는 안 나올 것이고 지금 그 4번, 5번, 6번이 나올 거예요. 근데 4번, 5번, 6번이 작년에 4번 시험에서 나왔어요. 4번 시험에서 우리가 나왔거든요. 등기 방법이 시험에 나왔어요. 이것은 뭐냐면 개념을 묻고 있는 문제예요.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 개념은 무엇이 있어요? 뭐가 있어? 법률적 개념. 그렇지.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그래서 법경기 측면에서 물어본다 했잖아요. 법경기 측면에서 물어보는데 이 법률적 개념에서는 법에서 부동산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민법 99조에서 정의하고 있다겠죠. 어떻게 정의해요?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이다. 그렇게 돼 있죠? 토지하고 뭐라 돼 있어? 정착물이라고 돼 있다. 이 정착물 자리에 뭐 건물이다 그러면 틀리다겠어요. 그래서 이 정착물이 뭔가를 물어봤던 시험 문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나온 거야.
그게 엊그저께 여러분들 틀렸던 가식적인 수목이라든가 뭐 결양이라든가 또 대집과 집사람 없을 때 아니 다리가 결양이 왜 정착물이 아니냐고 나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여기에 나온 거야. 이게 구체적으로 정착물이 해당되는 그런 키워드 있죠? 몇 번 키워드 있어 이게? 여러분들이 4번 키워드. 네. 그래서 정착물이 나무, 가식적인 수목은 아니에요. 예. 가식이 가짜란 말이야.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인데 그게 정착물 되겠어요? 그러면 이 건너편에 이 나무는 정착물일까 아닐까요? 정착물, 단연생 정착물. 자 이렇게 나왔던 문제가 작년에 여기서 이게 이제 부동산의 정의고 준부동산이라고 써요. 준부동산의 성질이 작년에 나왔어요. 준부동산이 뭐예요? 부동산이 아닌 거. 물 부동산이 아닌 거예요. 준하다. 아, 그래. 준하다. 부동산처럼 비슷한 거. 아, 요거 포함하고, 응? 부동산의 정착물하고 요걸 포함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준자 부동산과 성질이 비슷한 게 등기 등록이 가능한 거. 등기 등록이 가능한 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선박이죠? 선박 몇 톤 이상? 20톤 이상이 우리가 등기 등록이 가능해요. 이게 작년에 나왔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우리 처음 나왔어, 처음. 선박이 어디서 나왔어? 간평에서 나왔잖아. 사이즈 없어요? 아니요. 그렇게 봤죠. 어디 봤잖아.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나온 거예요. 자, 이게 언제적 시험이라고요? 35회. 35회를 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간평에서 35회는 3월에 시험 봐요. 우리는 언제? 10월에. 그래서 3월에 시험 봤던 걸 그대로 낸 거예요. 왜 냈을까요? 출제원이 갔거든. 내가 출제원이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부동산학교를 출제하는 교수가 몇 명 안 돼요. 부동산 학과에 있는 교수를 데려다 가거든. 나 좀 데려다.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가 똑같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시험 보니까 이런 감각이 없는 거고, 저같이 몇 년 동안 이게 하고 오랫동안 하고 이게 에너지 이 분석이면 금방 알지 뭐 어떤 교수가 들어가서 이 시험 출제하는 건 두 가지 파가 있어. 보면 시험 문제가 약간 미국식이 있는 게 있고 하나 일본식이 있어. 소지 물어보면 그 사람은 그해 일본 애들이 들어간 거야. 일본에서 공부하는 애가. 이해가죠? 소지는 일본식 표현이잖아. 그래서 35회 때 나왔던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처음으로 내본 거라고. 그래서 문제 깜짝 놀랐잖아. 지금 보니까 쉽지만. 네? 어려웠을 거라고 이거 시험이. 자, 그래서 여기서 소유권을 공시하는 건 뭐예요? 등기. 여기 등록이 아니라 등기 방법. 등기라는 게 뭐예요? 등기. 등기는 뭐예요? 등기. 네? 등기와 등록의 차이가 뭘까? 등기는 소유가 네? 계약해서 소유하는 거. 여러분들 등기 부등본 한 번도 안 봤어요? 봤어요. 그거 등기요. 사고 파는 네? 소유권을 갖는 거. 그래, 소유권. 받은 사람이. 그렇지. 소유권이 표시가 되죠. 네. 등기에 어디에? 갑구에. 네. 을구는 저당권이 포함되고. 네. 그래서 갑구에 소유권 포함되니까 왜 이 문제는 됐냐? 여러분 중개사 시험 보니까 낸 거예요. 우리가 등록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등기를 제가 보기엔 출제했다. 그 출제자가 아무튼 거약스러운 출제자예요. 이 문제 출제하고 엄청 먹었거든, 간평에서도. 그래서 등기는 우리 일이에요, 우리 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평에서 지금 못 느끼고 있지만 지금 오늘은 어떤 거 아니냐 50% 이상 확률이 되는 것만 해요. 근데 저 다음에 한번 할게요. 50% 미만짜리 짝그레이드 문제를 해봐야지.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 간평에서 이미 2번 나왔던 등기부에 표시되는 게 나왔다고. 그럼 우리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등기 중개사 업무를 해야 되니까 등기부에 어떤 게 알 수 있냐? 등기부를 통해서 권리와 관련돼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겠어요? 뭐 경제적 측면이나 뭐 기술적 개념 이런 간단하게 문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서 어디로 가시냐면 토지의 법률적 개념이 어디 갔어요? 네? 20 몇 페이지? 법률적 개념. 20. 20페이지. 이거 내가 쓴 책이 아니어서 헷갈리네. 자, 20페이지 여기 있네. 됐잖아. 20페이지 잘 찾았어요. 20페이지에 가시면 토지의 법률적 개념 있죠? 여기에서 법률적 개념에 대해서 물어봤다. 협의의 부동산은 아까 민법 99조에서 말한 것이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고, 이건 협의의 부동산이래. 부동산과 정착물. 그래서 정착물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던 거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 보시면 22페이지에서 광해 부동산은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그 준부동산이 뭐냐? 그 4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자동차, 항공기, 건설 기계는 등록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선박은 뭐라 했어요? 등기라고 되어 있죠. 등기. 그래서 선박도 등기부가 있어요. 등기부. 그래서 어선 중개사가 거래합니다. 여러분들 못하고요. 제가 어선 중개사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임목도 이것도 임목에 관한 보전 등기, 공장재단 보전 등기, 공업재단 보전 등기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제자는 니은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등기 엄부가 있느냐. 여러분 주택 거래할 때 등기 엄부 있어요, 없어요? 있어. 등기부 등록. 그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등기부라고 하잖아. 등기부 보세요 그러잖아요. 항상 볼 때. 그거 말하는 겁니다. 자동차는 여러분들 등록이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올해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래서 올해는 제가 보기에 이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에서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25페이지에 부동산 개념 뭐 이렇게 뭐 출제할 수도 있는데, 이건 좀 상식적이고, 그래서 지문에서 3번 질문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기술적 개념은 또 뭐가? 경제적 개념을 분류하는 거예요. 박스를 주고 구분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기출 문제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5페이지에 핵심 콕콕 요 개념 잘 해놨어요. 그렇게 말해도 이 부동산의 복합 개념과 복합 부동산의 개념은 다르다 해도 문제는 안 틀려야 되겠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부동산 틀려요. 네. 개념을 잡고 이 문제는 정리합니다. 그래서 1, 2, 3번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걸 틀리면은 이제 머리 아파. 그리고 여기에는 아마 그 분류 체계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냐면 3번 키워드 한국 산업 분류, 이거 안 외우죠? 한국 산업 분류가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것은 어디로 가냐? 54페이지. 54페이지에 이 문제가 도표 있죠? 네. 근데 잘 안 외워진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서 그 옆에 틀려보고 하나만 기억하면 돼. 투자론 없다. 이 투자론이 여기다가 분류체계, 산업분류체계, 이게 투자와 관련된 이건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뭘 배우냐면 중개사 시험에서 개론에서 투자론이 있어. 투자론 파트가 6문제나 있기 때문에 투자론 배운 거 아니야? 있는 거 아니야? 산업분류체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없어요. 그래서 주지 않는 거야. 투자론 집어넣는다고. 네? 금융업 같은 거 투자가 들어있잖아. 요것만 기억하고 있어. 너 문제 풀어내요. 출제자 이거 엄청 어렵게 안 내. 네? 그러니까 투자는 있다 없다? 없다. 분류체계에서 투자는 없다. 이거 하시면 이렇게 해서 네 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법이 작년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1, 2, 3번은 아무튼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자신 있게 풀어내면 합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까지 했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자, 5번 문제는 지금 체계가 잘못됐는데, 순서가. 자,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수요 공급을 해야 돼요. 수요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건 어디 문제냐면, 저기 그 개발론이에요, 개발론. 그래서 이건 뒤로 물려놓고요. 5번, 6번이 개발론이야. 7번도 개발론 쪽이죠, 마케팅. 예. 그래서 5, 6, 7이 요렇게 돼 있네요, 좀 책이. 요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또 그렇게 해야지 뭐. 하나 더 해보고 싶은데. 35, 34에. 기출문제 물어볼까요? 없잖아. 기출문제 딱 왜냐면 34에도 만약 이런 식이었다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뇌가 구조가 바꿔야 돼. 우리는 이 문제 풀고 당연히 수요 공급이 나와야 된다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나면 시험장에서 어때요? 헷갈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최대한 시험장에서 나오는 환경과 조건에서 순서대로 뇌가 기억하고 있어야 풀어낸다고, 뇌가. 근데 얼마나 당황스러워. 나는 지금 5번이 수요 공급 쪽에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개발원 쪽이 나오고 갑자기. 그럼 황당해 안 해요? 황당하다. 그래서 이런 식이라면 작년 걸 보면 제가 알거든요. 왜냐면 A형, B형 있을 때는 그 의미가 없었어요. A형이 섞어지니까 문제가 섞였는데 지금 이렇게만 A형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문제도 우리가 요 순서대로 해봅시다. 5번 또 찾아봐야 돼요. 5번이 이게 어디로 가냐면 그 수용 방식, 시행 방식이니까 자, 여러분들 뒤로 가봐요. 어디로 가시냐면 135 여기죠? 여기에 보시면 이게 지금 이쪽인가? 여기 66번 키워드. 66번 키워드. 66번 키워드에 가면 그 수용 방식 있죠? 네. 이거 정책론이거든요. 정책론에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그래서 이런 정책론에서 개발 방식입니다. 개발 방식. 이 개발 방식은 뭐 자주 나오는 건데, 자 보시면 토지 수용이 여기서 나왔어. 수용 방식, 그죠? 수용 방식하고 뭐가 나왔어요? 환지 방식이 나왔어요. 환지 방식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 수용은 자 이거죠. 이런 땅이 있으면 정부가 개입을 해서 공공이 개발하는 거예요. 공공이 개발하는 건데 국가가 하는 거니까 땅에 있는 주민들한테 여기 다 수용시켜 버린 거예요. 주민들 대만하겠죠? 수용할 때 주의할 게 가격을 어떻게 정해 주냐? 그렇죠. 공시지가로 한다. 근데 환지 방식은 뭐냐? 환지 방식은 이런 토지가 있으면 이렇게 각각의 가물병 이렇게 있다면 그걸 반듯하게 개발을 어디를 생각하면 된다 했어요? 중림지구 토지를 이렇게 반듯하게 해서 이 사람이 1500제곱미터를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100제곱미터를 주고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환지 방식. 그럼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차이점 뭐냐? 개발 주체가 수용 방식은 이걸 다 돈을 줘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네,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환지 방식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죠. 땅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 개발 업체는 어디서 돈을 남느냐? 얘들한테 1000을 받았죠. 근데 나는 100만 줬지. 되게 이걸 감고율이라 그러는데 6호율이라 그러는데 난 40에서 50 줘요. 40에서 50. 그럼 사실상 500 주고 500은 내 거야. 개발업자가 가져. 그러면 요 땅에서 다가 요 정도면 다 주겠죠. 네. 여기 있던 사람 다 주고 나머지 요 땅이 남았잖아. 이걸 팔아서 이익을 얻는 방식. 이게 환지 방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그 중림에 가시면 이주택지라고 있죠. 이주택지는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었어. 네? 이 사람한테 딱지권 하나 준 거야. 그냥 추첨
토지 받을 수 있는 이주택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하나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자 여러분들한테 단독주택 여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추첨하세요. 해요. 뽑아서 하나씩 선택하는 거야. 내가 여기 살았으니 꼭 그 자리 주세요. 이게 안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환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에서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면적이 안 돼. 기준점이 1,500이었는데 여기는 이 사람이 600이나 갖고 있어. 그럼 땅을 줄 수가 없어. 그럼 이 사람은 돈을 청산해야 돼. 태문 청산해야 돼.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무슨 가격? 이때는 감정 가격을 한다. 이거. 그래서 환지 방식에서는 되게 감정 가격을 많이 하는데 환지 방식에서 감정 가격이 나온 게 아니라 이 수용 방식에 반대되는 성격이 있어요. 수용 방식에 반대라기보다는 약간 좀 다른 개념인데 비싸지만 선매 방식이라고 했어요. 선매 방식. 무슨 방식? 선매 방식. 선매 방식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개발을 하려고 그래요. 정부가. 근데 여기 땅을 판대. 갑이 을한테 판대. 그러면은 여기 개발 주체가 야 이거 우리한테 팔아라 이렇게 먼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선매제도예요. 만약 이게 갑이 을한테 넘기면 또 복잡할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법률적으로 서로 대모하고 난리인데. 그래서 이걸 보고 선매 방식이라고 한다. 선매 방식에서는 이 사람하고 사이 좋게 거래를 해야 되니까 감정 가격으로 가격을 공시해서 줍니다. 지금 이게 좀 달랐죠. 선매 방식이 작년에 여기 있었을 거야 아마. 자, 그래서 작년에는 수용 방식하고 뭘 물어봤어요? 환지 방식. 환지 방식에 대한 개념을 물어봤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올해 키워드에서는 68번에 토지은행제도라고 있어요. 토지은행제도는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양곡 수매하듯이 정부가 미리 땅을 사놔 가지고 나중에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풀어줘. 그게 토지 뭐예요? 은행제도. 그 다음에 토지 적성평가라고 있어요. 토지 적성평가. 그건 뭐냐면 토지도 적성에 맞는 대로 활용을 해야 돼. 토지에. 그래서 토지 적성평가 등급에 맞게 활용하는 거. 그런 내용들이 수용 방식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나올게. 제가 보니 여기서는 다른 게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자리에는 제가 보기에 이 코드가 맞다면 정책론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뒤에서 왜냐면 이 자리에는 지금 부의 예부 효과가 나와야 되거든. 이 자리는 부의 예부 효과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확률이 높아요. 예부 효과는 그런 것이 있어요. 정예부 효과와 부예부 효과가 있죠. 제3자의 행위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부 효과가 중요합니다. 자, 문제는 예부 효과로 대처하시면 돼. 그 다음에 6번 개발사업. 개발사업과 관련돼서는 여기 또 뒤로 가네. 이거 보죠. 자, 어디로 가시냐면 개발과 관련돼서는 144번, 145번 쪽이에요. 자, 6번 개발이죠. 개발사업. 개발사업. 이렇게 방식이 하나 나왔고 사업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사업 위탁 방식이냐, 지주 공동 사업이냐, 신탁 방식이냐. 사업 위탁 방식은 뭐예요? 실시 들어가니까 수수료만 주고 만다고. 개발인 주면서 건설 지어준 사람한테 수수료 주는 거고, 땅은 내 거야. 그러니까 신탁 방식은 위탁 방식, 신탁 방식 같은 맛이에요. 그건 뭐예요? 땅은 내 거지만 형식적으로 상대방한테 넘겨주고 상대방이 넘겨받은 그 건설사 걸 대출 받아서 건물 지어서 서로 가져가는 방식. 이것이 신탁 방식.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였어요. 자, 그렇다면 올해는 거의 100%예요.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147번 키워드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147.
BTL, BLT, BOT, BTO, BO 지겹게 작년 안 나왔지 문제? 없어. 일단 6번에가 지문이 하나 나왔어. 하나 6번에서 3번 지문에 나왔죠. 그러니까 올해 나온다 이거야. 이건 예고편. 우리 영화도 예고편 보여주잖아요. 예고편이다 보시면 돼요. 그럼 올해 어떻게 나오냐? 이게 한 지문만 나온 게 아니라 전체가 나온다 이거. 전체가 이 5개 지문 다 줄지 아니면 또 이 박스를 주어주고 여기 무슨 방식이 맞는지 어떻게 틀리도 마. 제발 안 틀렸으면 좋겠어. 이 문제에는 이렇게 들어갈 거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개발 방식. 이렇게 분석하면 이거 뭐 간단해 시험이 나오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 시험 볼 때 이런 거 틀려온 문제 쪼이지. 다른 거 틀리면 냅둬. 나올 거 틀리고 어쩌고. 자,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6번의 질문에서 하나 할 거 넘어갈겠어요. 6번에서 그 4번 지문에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있지. 네. 주거환경 정비. 네. 이것도 일종의 예고편이에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까 BTL이 그 BOT가 완전 예고편이고 이건 우리 나왔죠. 이게 우리 시험에서는 우리 시험인데 기초문제 풀다 보니 나온 거 아무튼 그것이 나왔어요. 간평에서 2년 전인가 나왔어. 이건 뭐예요? 주거환경 정비 사업은 극히 열악. 네? 극히 열악. 뭐가?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서 하는 게 주거환경 정비 사업. 근데 기반 시설은 양호해. 기반 시설 땡큐. 근데 주거 환경이 열악해. 이거 뭐 재건축.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미 아파트하고 신기 주거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극히 열악한 어디로 간다고? 주거 환경 정비 사업. 기반 시설이 안 돼 있다고. 기반 시설이 뭐야? 화장실, 수도, 공동 쓰는 거. 옛날에 서울의 달. 네? 그래서 요건 6번은 올해 시험 문제를 예고한 건데 2개를 예고해줬다. 3번에서 우리가 BC로 시작하는 애들, 그 다음에 4번에서 뭐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의를 정리해봤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됐죠? 그 다음에 7번에 시험 내용이 나와요. 작년에 무시가게 출제했어. 그냥 작년에 7번 시험 문제는 마케팅 4P 믹스. 세상에 이렇게 출제가 되겠어? 출제자가 왜 이렇게 출제하냐면 개로는 시험 문제가 이래요. 상, 중, 하로 따지면 하가 한 12문제, 하가 12문제. 이건 그냥 단답형이에요. 단답형. 뭐 생각할 것도 없어. 단답형. 상이 10문제야. 이걸 출제하기 위해서 이걸 출제한 거야. 그럼 뭔 말이냐? 이건 도저히 풀 수 없어. 주로 계산 문제를 만들어 놓거든. 또 계산 문제에서도 간편 계산 문제라든가 투자론 계산 문제는 조금만 비꼬거나 해버리면 우리 수준을 넘어서요. 풀 수 없어. 그래서 이건 난이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준 거야. 넌센스 문제를. 넌센스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중이 18문제, 18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의 여기서 맞고 여기서 맞고 해서 여러분들이 점수가 나오는 거지. 이거 찍어. 근데 찍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줬죠. 어떻게 찍는다고? 얘가 이것만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대충 맞으면은 답안지가 비어. 그래서 그걸 연습을 언제부터 하냐고?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찍는 것도 실력이요. 찍는 것도 실력이라고. 그럼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8888 법칙 가르치잖아요. 응? 그럼 무슨 되지도 않는 실력 갖고 팔로 맞춘다 그러고 있어. 아, 웃기다 나. 귀여워. 얘기 다 그래? 다 그래. 그러고 다 봐서 그래.
민망하니까 평상시에 진짜 다 장난치다가 그때 좀 민망하니까 갑자기 교수님이 이렇게 쌤이 갑자기 교수님 하면서 내가 부끄러워져. 그래 뭐라 그래? 아 맞췄대 그래서 맞췄다 야. 그래서 또 한마디 더 가가하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 기출문제 이게 888이 안 맞죠? 그래. 뭐가 안 맞아? 다 맞지. 맞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느낌이 안 와요. 근데 몇 번 해보다 보면 맞춰서 3개, 4개 맞아요. 그러니까 풀다 보니까 성분이 비어있거든. 그럼 성분 다 찍으면 돼.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찍어. 어차피 풀어도 틀려. 풀어도 그치. 틀린 거 찍어 틀린 해봤죠? 네. 지난 6번 시험 해봤잖아. 내가 보여줬잖아. 12개 정도 시험 문제는 안 풀어도 됩니다. 근데 내가 답안에 있던 채점 해주잖아요. 맞는 사람이 없어. 차라리 하나, 2개, 어떻게 확률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확률이 아니야. 난 생각해서 오지 성다행이니까 2개 맞았으면 2.5개, 뭐 이 정도는 3개는 맞춰야 확률 좀 넘어서는 거 아니야? 이건 뭐 때문에 그런다? 오늘 몰라서 그런다. 근데 기출문제에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여러분들 모의고사나 동영고사 이런 데는 답이 뭐 5번에가 13개, 뭐 2번에가 12개 막 이렇게 구성이 나오거든. 저 마음대로. 근데 우리 시험은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찍는 것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연습해 보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30개가 나와. 찍어서 3개, 4개 맞으면 그때 탈리고 기사하는 거야. 진짜? 자, 그래서 7번 키워드는 어디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158번. 근데 이것은 올해는 서술형으로 나올 것이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안 나와. 여러분들 7번은 뭘로 나온다? 마케팅에서 서술형으로 나온다. 서술형. 그럼 서술형으로 나오면 지문이 조금 길어질 것이다. 그래서 STP 전략은 반드시 알고 가야 된다. 이제 4P 믹스가 주로 나와요. 시험 10번 보면 7번이 4P 믹스야. 그런데 STP 전략과 맞죠? STP지. STP가 아닌가? 맞아. 시장 세분화 거기에 몇 페이지냐면 이거 간표에서 맨날 넣었잖아요. 자, 부동산 관리 결혼. 사 387페이지. 387페이지에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서 시장 점유 마케팅 하고 있죠? 예. 네. 거기 1번에 STP 전략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거 별표 쳐놓고 요건 좀 주의해서 올해 좀 공부해갖고 들어가자. S 전략이 뭔지, 타겟 전략이 뭔지, 그리고 프로모션 아니 포지션 전략이 뭔지. 그래서 여기서 P가 섞이는 게 포지션 전략이죠. 포지션하고 프로모션하고 헷갈린 거예요. 프로모션은 뭐예요? 여러분 경품 거는 거 봤죠? 행사. 경품이 프로모션이야. 행사. 근데 포지션은 뭐냐면 내가 어느 위치로 갈 것인가. 내가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년에 부동산업을 하시면 어떤 포지션 타켓이 있어야 되고 포지션 타켓 아파트. 그래도 아파트에서 어떤 포지션 내가 신축 분양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시라 이거. 그래서 시장 세분화 전략, 그다음에 타켓 전략, 포지셔닝 전략. 그래서 시장 세분화 전략에서는 영어로는 잘 안 나오니까 뭘 주의하셔야 된다? 시장 여기서 세분화 전략은 세니까 뭐다? 수요자 특성, 수요자. 에? 수요자. 공급적 아니에요. 에? 수요자. 세장 세분화는 수요자다. 수요자. ST 전략. 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88페이지에서 4P 믹스 전략 특별한 거 없어요. 제품 전략, 가격 전략, 유통 전략, 판매 촉진 전략인데 가격 전략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요. 가격 전략은
아파트 분양해 보시면 1층 가격하고 5층 가격하고 10층하고 같은가요? 다르든가요? 달라요. 이게 가격 전략이야. 가격 전략. 그래서 가격을 신축적으로 이거는 가격을 요 2번에 있죠? 2번에 신축 가격 전략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가격을 사람들이 기준층 이상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럼 무슨 전략을 한다? 신축 가격 전략. 신가 전략은 뭘까요? 신가. 신축하고 신가를 구분할 수 있겠어요? 신축은 방금 그거 층마다 가격을 다르게 하는 것을 우리가 신축 가격 전략이라고 하고, 신가는 새로운 가격. 이게 이렇게 나와서 답도 틀리다. 자, 쉬어요.